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기자들과의 질문과 대답, 이 소식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는지 직접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을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한국의 기적이 지난 4년 5월 때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하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 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 모든 기자들이 참석했던 건 아닙니다. 아마도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끼리 의논을 해서 현재 또 코로나19 방역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각 기자가 대표성을 띈 기자들이 한 20명 정도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유롭게 손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먼저 최근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야권이 자격이 없다,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을 것 같은데 자,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밝혔을까요? 이번에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국토부 같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기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 쪽에 진출해야겠다.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 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골랐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야권에서는 도저히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시간이고 국회의 생각을 존중하겠다 뭐 이런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은 뭐 그 말씀을 할 수는 없었죠. 다만 본인이 이렇게 추천할 때는 이런 정도의 장점 때문에 추천했다라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야당에서 하는 말씀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들을 이제 국회가 또 여당이 잘 여러 가지 그 수집을 하고 해서 또 건의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할 텐데 본인이 그 업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기대 때문에 추천한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나가서 그 도덕성 검증 이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뭐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추천했던 사람으로서 좀 그런 안타까움을 당연히 말씀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판단은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오늘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보다는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그러한 그 원론적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작심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예. 요즘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성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후보자들에게도 계속 저도 그 질문을 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문자 폭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년 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문자 폭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른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다음에 유감이다 이렇게 뜻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밝혔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NS 시대에 그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뭐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이 문자에 대해서 그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자 폭탄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은 조금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통상 문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조홍천 의원이 지적한 소위 말해서 도가 지나친 욕설이 잔뜩 담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거 다 수용할 수 있죠. 그런데 소위 문자 폭탄으로 지칭되는 말은 조홍천 의원이 지적한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2017년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경선할 때 그때는 그런 것도 다 참아라. 양념과 같은 거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더 극성을 부린 거죠. 그래서 당내에 많은 소위 말해서 비난 여론도 생기고 당의 이미지가 좀 훼손이 되고 특히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대통령께도 부담이 되니까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이 좀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네. 그 말씀은 맞다. 그런데 너무 만시지탄이다. 진즉 지적을 하셨어야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른바 문자 폭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과연 새로운 민주당의 대표로서 당이 앞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조치를 취하게 될지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도 등장을 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과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전 총장 시대 정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유력한 그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부분은 저 답은 뭐 늘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대 정신과 함께 해야 할 테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강물에도 표피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포말 같은 그런 흐르는 민심이 있는 반면에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그 민심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대 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오늘 기자의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부동산 문제만큼 자신 있다는 대통령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이렇게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LH공사의 이제 비리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당정 정간의 긴밀한 협의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